자, 오늘은 미리 예고를 드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이들 좀 불안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 아이들한테 좀 이제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뭐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좀 두려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흉기를 쉽게 구매하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처럼 사람들 많은 곳에 들어갈 때는 우리도 뭐 좀 어떻게 외국처럼 소지품 검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들도 지금 하시고 계신 걸로 지금 보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라, 뭐 사람들 많은 길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붐비는 곳, 뭐 밝은 대낮,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흉기난동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범죄라는 게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뭐 이렇게 그쵸. 이제 그런 곳에서 원래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너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대낮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불안이 커지니까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호신용품 이런 게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호신술 같이 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운동도 좀 최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주디께서는 정당방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황상 정당하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거고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공격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당방위 사실 개념이 간단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생도 그쵸.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쉽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뭐 최근에 흉기 난동 사례가 아니더라도 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좀 판례가 어떤지 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정당방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형법상으로 정당방위라는 건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그러니까 즉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좀 약간 개인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걸 허용하는 걸 이제 자기 보호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법질서 수호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정당방위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정당방위의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예, 좀 긴급피난도 좀 많이 언급이 되죠. 긴급피난이라는 거는 또 개념만 말씀드리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 또는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위난은 이제 뭐 한자로 위급할 위, 어려울 난 이제 그 한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위기 난리할 때 이제 그 한자인데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눈사태를 만났다라든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고 그 피난 행동을 하지 않고는 달리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디님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맞은편 골목에서 이제 김연아 PD님하고 이제 PD님이 기르는 이제 집채만한 불독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불독이 주디님을 보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물어 뜯으려고 막 달려오는 경우. 반가운 마음에 물어 뜯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주디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디님이 이제 집채만한 불독을 제압해서 이길 수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정말 걔가 집채만 하면 그럼 이제 살기 위해서 그 골목길에 있는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서 피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서 이제 피해 들어가는 행위 이제 그게 바로 긴급피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간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이제 주거 침입, 이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긴급 피난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이제 피난을 하려고 담벼락을 넘는 거는 불가결한 방법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한겨울 산속에서 막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얼어 죽기 직전에 집을 발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긴급 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뭐 이럴 수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예.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 자신을 예.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예,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예, 위법한 예.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용 변호사님, 정당방위가 형법에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형법 21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나랑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강도가 소지하고 있는 흉기를 빼앗는 행위, 강도를 제압해서 체포하는 행위, 이제 이런 게 이제 방위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방위 행위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 강도를 제압해서 흉기를 뺏는 것까지는 정당방위가 되지만 그 뺏은 흉기를 가지고 강도의 죄를 개인적으로 묻겠다면서 강도를 뭐 찔러 죽인다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그 강도가 앞으로 혹시 나중에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강도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아예 이제 그러면서 뭐 강도의 팔을 꺾어서 부러뜨린다거나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대단한 힘이 있으신 분이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동석 정도 되면 예. 영화 속 마동석 씨. 예. 근데 지금 일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는 판단이 좀 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어요. 용 변호사님이. 실제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까? 좀 찾아봐야죠. 일단 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어제 너한테 구타를 당했으니까 오늘 내가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또 뭐 너는 틀림없이 내일 나를 폭행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실제 판례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 그런 판례들, 그러니까 어떤 판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신 판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판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 판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인물 이름은 좀 가상으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수라는 사람이 집에 귀가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실에서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서랍장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는 철수라는 사람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철수한테 다가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요. 그다음 철수가 또 철수가 이제 맞아가지고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철수의 뒤통수를 계속해가지고 수차례 차고 그다음 뒤이어가지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철수의 등 부분을 그 빨래 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린 다음에 다시 자신의 벨트를 풀어가지고 또 다시 철수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거죠.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영수가 방어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좀 들으시면서 영수가 과한데라는 생각이 뭐 좀 드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이잖아요. 앞뒤 상황을 가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수가 그럼 가해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예를 드셨다는 예, 건.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건에서 영수가 그 이제 법원의 판단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철수한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렇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영수는 이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법원은 그 피고인, 그러니까 즉 그 영수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 그 철수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그 절도범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명 빨래 건조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유창엽님 같은 경우에 무기를 뺏는 것까진 되는데 내가 반대로 가격을 하면 정당방위가 안 되는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힘이 비슷하고 혹은 내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거나 힘이 센 뭐 그런 남성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무기를 빼앗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무기를 빼앗는 데까지만 하고 멈춘다는 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돼야지만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당신 도망만 칠 겁니까? 그럼 보내드릴게요라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수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억울하죠. 당연히 그 영수라는 분도 이제 항소를 했고요. 근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그 영수의 행위가 처음에는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대체할 정도로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 결과가 이제 대법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야간에 그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또 뭐 순간적인 상황이 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또 어떠한 위해를 다시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발생한 결과만 가지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이게 좀 쉽게 동의하거나 수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좀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판례를 들어봐도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행위들이 명시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 또 이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나하나 법률에 써가면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좀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법이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좀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2011년도인데요. 2011년도에 경찰청이 마련한 뭐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약간 좀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치료하는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나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일 경우, 그리고 또 뭐 먼저 폭력 행위를 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엔 정당방위로 인정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 또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그리고 또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방어, 이제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정당방위를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침을 마련해둔 거죠. 뭔가 지침이 있긴 한데 여전히 애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그러니까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흉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주 이하의 부상만 입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상대의 흉기를 받는데 상대의 공격을 먼저 기다린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매해요. 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게 3주를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법이라는 게 이게 좀 사람이 또 만들고 적용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이제 어쨌거나 좀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라든가 좀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좀 따져보고 이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그 경찰 지침도 지침일 뿐이지 뭐 최종적인 확립된 판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먼저 공격했거나 뭐 어떤 침해를 했으니 내가 앞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정당방위다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도를 넘어서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판례가 그렇다 그러니까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예. 최근에 여론을 보면 묻지마 흉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좀 그런 주장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예. 그럼 기존의 판례들이 어떤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판례가 또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좀 배우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도의 일인데요.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8살 최 모양이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배웅하다가
당시 21살이던 노모 씨를 마주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집요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이제 길을 막는 노 씨를 요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그 노 씨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 씨를 데리고 이제 집 밖으로 걸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노 씨라는 분이 최양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제 좀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입맞춤 이제 키스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여성분은 이제 키스를 하려는 이제 가해자 이제 노 씨의 혀를 깨물어 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이제 당연한 거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혀 아마 1.5cm 정도가 잘린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린 노 씨가 이제 친구들하고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제 뭐 정당방위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그 노 씨는 강간미수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특수 주거 침입이다. 이제 경찰에 송치를 했고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무죄 이제 무혐의로 이제 봤는데 이제 검찰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최양이 6개월 이제 최양이 문제가 있다. 이제 중상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 수사하고 이제 이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꾹 참고 피해자가 된 다음에 내가 피해자가 된 후에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또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당시에 좀 사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마 그 노 씨한테 또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그 당시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불구속 수사 끝에 이제 뭐 특수 주거 침입 혐의 정도만 이제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도 그 정당방위라는 이제 최양 여성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억장이 무너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좀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뭐 당시 통념상의 그렇죠. 좀 남성 우월주의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고 좀 억장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긴 해요. 예. 그래서 좀 근데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그 대법원에서 89년도에 좀 다른 취지로 나온 판결은 있어요. 남성 두 사람이 이제 귀가적인 여성을 이제 느닷없이 달려들어 가지고 양팔을 붙잡고 이제 뭐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가 가지고 또 이제 뭐 이제 키스를 하고 이제 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라고 하면서 또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좀 다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배경, 통념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판례 좀 가정 폭력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남편이 이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내를 폭행했던 거죠. 어휴. 그리고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중에 남편이 또다시 이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끈 거죠. 아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어머니도 예.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서 이제 배를 걷어 찬 거죠. 남편이 이제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요. 다음날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고 수액을 맞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1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돼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니까. 예, 근데 2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이제 손을 그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뒤 발로 찬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맞은 만큼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저항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거 사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지속적인 어떤 가정 폭력이 있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정당방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좀 비판, 좀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 자, 문자창 보니까 최숙자님이 어렵네요.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한 대를 맞았는데 열받는다고 2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법이 참 어렵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8315님께서도 참 이거 정당방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 아무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0321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변호사님,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어 혹은 제압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도 맞았다. 이건 쌍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음. 일단 맞았으니 나도 방어를 해야 되고 또 방어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쨌거나 그냥 말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 이제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예, 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11년도에 경찰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온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 지침이 나온 경위가 그 어떤 상호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라던가 방어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이제 어떻게 좀 기계적으로 이권하는 쌍방폭행으로요. 이제 그런 게 좀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관행을 해결하고자 그런 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는 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판단이 너무 모호하네요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정당방위를 할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그 기준 3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비슷한 질문이 법에 있는 내용 중에 정당방위를 할 경우 감옥 가나요?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그 이상을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3주라는 게 그 3주 이상 뭐 가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이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무슨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경찰에서 만든 지침이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만약에 뭐 어떤 뭐 한 대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방위를 하다가 이제 그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제 정당방위를 넘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됐다, 상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폭행죄, 상해죄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나 정말 그 뭐 내가 방위 행위를 하다가 좀 너무 크게 격분하고 너무 이제 그게 커져가지고 상대방이 죽었다. 그럼 뭐 최소한 뭐 과실치사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그러니까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가지고 정당방위의 행위를 넘어서면 각 그 행위에 적용되는 그 이제 죄명으로 처벌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주신 판례들을 보면 상황 적용이 전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을 이제 해결해 드리고 오늘 2부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게 정당방위일까?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호신용품 사용할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얼굴 가까이서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호신용품을 좀 너무 공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방어 행위가 좀 입증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스총을 분사할 때는 두 발짝 뒤로 떨어져서 분사를 해야 되는군요.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뒤로 두 발짝 떨어져서 푹 발사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그 사안을 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당방위를 좀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서 좀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인정 범위를 좀 넓히자. 좀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좀 달리하자 좀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정당방위를 과다하게 너무 허용하면 좀 자칫 뭐 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던가 좀 폭력이 좀 빈발해질 수 있다. 사회질서나 법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좀 찌르고 살해하고 좀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좀 최소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좀 지금보다는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 이런 부분은 좀 완화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 판례를 들을수록 법이라는 게 피해자 편이 아니라 피의자 편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유혜영님 말씀하셨고요. 6244님 급박한 상황인데 두 발짝 뒤까지 계산이 될까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3주치 이상으로 때리면 정당방위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기준도 참 모호하고요. 상대방을 때리면서 이 정도까지면 2주치가 되겠지. 이 정도까지면 3주치. 더 때리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다 보니 일어나는 게 정당방위인데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좀 흉기가 만약 흉기를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흉기를 범죄자의 손에서 그 떨어뜨리는 정도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정당방위가 이제 인정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과연 좀 그 흉기를 떨어뜨리는 것 정도만으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흉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공격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또 범죄자하고 피의자의 관계를 봤을 때 뭐 어른하고 어른 이제 어른 대 뭐 노약자냐 아이냐 아니면 좀 남성 대 여성이냐 그럼요. 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나눠봤는데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갈수록 그 묻지마 범죄 좀 생명을 침해하는 흉악한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네. 좀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절도 같은 자범 이런 게 아니라 뭐 살인이라든지 그 강도, 강간, 상해 좀 그런 중대하고 좀 결과가 치명적인 범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좀 지금보다는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좀 선량한 시민의 인권 보호가 좀 우선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또 법 쪽에 계신 분의 생각도 그러하다면 법이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